사실 성형외과시다 보니까 지방흡입 수술도 많이 시술을 해주셨을 텐데, 이런 지방흡입 수술이나 이런 뭐 약보다도 이런 대사 회복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?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방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.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에 있는 내장 지방이 있어요. 근데 지방 흡입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만 열심히 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빼면은 의사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데, 우리 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방을 두 개나 갖고 있었는데 한쪽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몸이 어떡하겠어요. 이제 지방이 없어지니까 응급사태다. 지방을 더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위벽에서 장벽에서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.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식욕을 증가시켜서 지방이 자꾸 더 쌓이게 해요. 근데 이미 뽑아버린 데는 지방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찌고요. 지금 남아있는 지방들이 더 찌는 거예요. 그래서 배에 복부 지방을 흡입을 하면은 복부는 잘 안 찌거든요. 근데 손가락이 찌는 경우도 있고요. 옆구리 그리고 뭐 팔뚝이 오히려 더 찌는 경우가 있어서 복부 지방 흡입하고 또 옆구리하고 등, 팔뚝 결국에는 온몸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 흡입을 했잖아요. 그러면 또 어디가 찌느냐? 내장 지방이 열심히 찌게 되죠. 그래서 보통 위고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에 지방 흡입을 했는데 식욕이 너무 올라서 이거를 조절을 못하니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게 본인의 의지로는 해결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지방이 빠졌기 때문에 뇌에서는 계속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거든요. 약간 그거는 좀 본능인 것 같고,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지방의 세트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렇게 되거든요. 이거를 호메오스테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, 결국에는 몸이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살을 뺀다 하더라도 저도 한 11kg 뺐으니까 분명히 요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 빼고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고 3개월 뒤에 또 예약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다이어트를 유지를 하고 바디 프로필을 잘 찍었고, 이제 또 걱정이 됐는데 그때쯤 또 바디 프로필 업체에서 이제 뭐 협찬을 해준다고 그래서 또 찍었어요. 결국엔 3번을 연달아 찍으면서 거의 한 9개월, 10개월을 같은 몸무게를 유지했더니 세트 포인트가 낮춰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뷔페에서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찌고, 가끔씩 라면이나 피자, 떡볶이 먹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. 되게 신기해서 저는 살 빼고 조금만 먹으면 다시 요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근력이 바탕이 돼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은 잘 때도 살이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물 섭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,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책에서 이 물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살이 찌는 이유가 이 어떤 효소 작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,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. 물은요,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, 세포에 기름칠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 세포가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를 갖도록 몸을 계속 태워주는 거죠. 근데 이런 연료가 없으면은 어떠한 뭐 효소, 요새 인스타 보면은 효소를 공구를 해서 막 뿌려도 먹고, 또 효소를 먹으면은 고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케이크를 먹어도 살이 안 찐다 하지만, 사실은 이 효소도 물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효소만 많다고 해서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잘 흡수시키거나 잘 분해하는 거는 꼭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세탁 세제만 열심히 넣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세제보다는 물이 훨씬 많아야 세탁기도 잘 돌아가고 이제 때도 빠지듯이 우리 몸도 물이 많아야 소화 효소도 그만큼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사실 저는 평생에 소화 효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걸 열심히 파는 사람들도 있고, 또 그거를 열심히 사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살을 뺐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는 하고요. 사실 그거를 먹을 바에 저는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거든요. 뭐 L카르니틴, 아르기닌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이 계속 안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가 자꾸 빈 상태로 또 되잖아요. 제가 물을 많이 먹은
먹었던 이유가 사실 물배 채우려고도 있었어요. 그래서 물배를 차게 하면은 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위에는 이걸 스트레칭 리세터라는 게 있어서 위가 늘어나면은 나 늘어났다라고 뇌에 인식을 주면서 뇌에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식욕을 조금 잠재우는 호르몬이 나와요.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죠.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니까 더 먹지 말아야지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고픔이 가짜 갈증이라고 하잖아요. 뭔가 먹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갈증이 나서 먹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싶을 때 물 이 정도 한번 쫙 마셔주고 그때를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배가 고프다 하면은 저는 단백질 음료를 먹어요. 아니면은 계란 같은 거. 그러면 또 그때를 넘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식욕이 너무 많이 오를 때 좀 조심해서 버퍼를 주는 것들을 먼저 해서 바로 막 케이크나 떡볶이 먹는 것보다는 사실 떡볶이 먹을 때도 먼저 물 한 번 먹고 그다음에 계란 한 2개 넣어서 계란 먼저 먹고 하면은 배가 차서 다음 음식이 잘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볼 때에도 같은 두 군을 만들었는데 한쪽 군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고 식사를 했었고 다른 한 군에서는 식사를 할 때 물을 안 마셨어요.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신 군에서 한 3kg 정도 더 살을 잘 뺐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물이 초반에 위를 조금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기초대사량을 살짝 높이거든요. 그래서 특히 물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은 찬물이 더 좋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연구 결과가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찬물을 마시면서 살을 좀 빼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찬물을 마시면은 기초대사량이 우리 몸까지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쓰이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찬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갈색 지방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에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방을 잘 태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은근히 찬물이 살 빼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찬물이 조금 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 드시고 이런 여름에 또 이렇게 좀 젊으신데 살을 꼭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원한 물 마셔주는 게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찬물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연구 논문 다 찾아보면은 약간 더 도움이 된다고는 나와 있어서 가끔 마셔주는 거는 괜찮고 진짜 열심히 빼실 분들은 좀 자주 마셔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연구 중에 연간 한 1.2kg 정도 체중이 더 빠지는 사례도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. 이제 비만한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졌대요. 물론 요새 보면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들 비만으로 가고 있는데 비만한 아이들이 사실은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걸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4도씨 정도 되는 물을 좀 먹였더니 3분이 지났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살짝 떨어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45분까지 계속 기초대사량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1년 정도를 좀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살을 안 먹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뺐더라라는 연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이들이 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한테 물을 마시는 것만 조언을 하셨는데 그 물을 마신 것만으로도 복부 둘레가 4cm 정도 감소하신 사례가 있다고요.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비만한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요. 이 4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단백질 뭐 드세요? 아침 뭐 드세요? 잠은 잘 자요? 물은 얼마나 먹어요? 하면은 거의 4가지를 다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. 근데 가끔 다 잘하는데 물만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생수랑 맹물을 마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그런 거 대학에서 했잖아요. 이렇게 술 이만큼 먹고 원샷해서 마시기. 그것처럼 내가 무슨 게임에 걸렸다 생각하고 그냥
그냥 의지적으로 그거를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벌컥벌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계속 먹게 돼요. 먹다 보면은 약간 몸이 달라지고 붓기도 빠지고, 왜냐하면 소변도 되게 많이 보러 가거든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데, 왜냐하면은 소변 보러 가기가 또 힘들고 방광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요실금도 생기니까 물을 계속 안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 들수록 물도 피하고, 그러다 보니까 복부 지방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근력은 떨어지게 되고, 근육의 70%가 사실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이 수분감이 없으면은 근육이 잘 만들어지기는 조금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어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근육량도 늘고,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잘 때도 살이 빠지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분이 붓기가 빠지면서도 많이 살이 빠지기도 했고, 또 피부 컨디션이나 아니면 건조감도 많이 해소가 되면서 물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. 아, 물을 먹는 게 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. 그쵸. 물 때문에 붓는다기보다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많고, 아니면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순환이 안 됐는데 계속 물을 안 먹으면은 계속 정체가 되겠죠. 근데 뭔가 물을 많이 먹어주고 순환시키도록 살짝 이렇게 종아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을 짜주면은 혈액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꾸 소변으로 이게 방출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? 몸이 좀 리프레시 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내가 라면을 먹고 잤다. 사실 어저께 저도 해물라면 그런 걸 먹었더니 아침에 몸무게가 늘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약간 붓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, 그러면 오늘 열심히 물로 이 몸을 약간 리프레시 시켜서 자꾸 이렇게 짜고 이렇게 맵고 했던 것들을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붓기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찬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찬물 샤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? 아, 제가 느낄 때는 찬물 샤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, 약간 그 혈당 측정기 보면 혈당 오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.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오히려 좀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제가 환자들 진찰 하면서 알게 된 건데, 진짜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,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순환된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혈당이 오르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혈당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물이 내 몸에 닿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생기게 되면은 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막 분해를 해서 그냥 내 몸에서 혈당이 막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논문 찾아봤더니 약간 공복에 그런 차가운 샤워나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뭐 아침에 뭐 단백질 조금 먹어주고 하게 되면 혈당을 약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조금은 낫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찬물이 좋다, 뭐 뜨거운 물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